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쿠바 정권의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되는지 주목이 되는데 미국이 뭔가 좀 다시 행동에 나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을 뭐 다시 폭격을 하는 애 마는 애 하는데 예. 여기도 지금 뭐 이 베네수엘라 그 라울 카스트로 죄송합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할 때처럼 네네네.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최근에는 쿠바를 해방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쿠바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것이 이제 1959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바나에 입성을 해서 정권을 잡았죠. 예. 그 후에 지금 47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미국 그 플로리다 남쪽에 바다 카리브해 아닙니까? 예. 이 카리브해를 빙 돌아가면서 이제 중미 이 국가들이 이제 뭐 멕시코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 사이에 카리브해 바다에 섬이 나란히 대안텔레스 제도가 있는데 맨 처음 있는 섬이 쿠바. 그다음이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하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반씩 나눠 가지고 뭐 반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두 나라가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아주 그 미국에게는 골칫덩어리가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 딱 미국 턱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일단 뭐 접수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뭐 얼마 만에 끝낸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아직도 저러고 있죠. 예. 그다음에 가자지구 전쟁도 뭐 끝내는 애 많은 애 큰 소리 쳤는데 그것도 안 돼. 지금 저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저지른 이 이란 사태 지금 이루고 있죠.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서 외치 내치를 나눠서 본다면은 외치는 뭐 다른 걸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건 실패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 한번 탁 그 마두로 대통령 잡아올 때는 정말 기고만장했죠. 그랬죠. 그리고 또 이란에 하메네이 폭사했을 때도 정말 기고만장해서 야 이게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쿠바가 좀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떻게 뭔가 하나 건져야 되겠다. 사실 그린랜드도 뭐 막 큰 소리 치다가 지금 그것도 뭐 조금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했습니다. 자,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이제 전 독재자였죠. 그 사람 동생인데 예. 사실 동생이라서 이 사람이 이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래서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혁명을 같이 한 동지입니다. 예. 동생이 이전에. 그래서 그 유명한 체게바라와 라울 카스트로가 친구인데 피델 카스트로의 양팔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울 카스트로는 군부를 장악해서 쿠바 국방장관을 반세기 정도를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바 군부는 이 라울 카스트로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델 카스트로 형이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거하고 난 다음에 소위 국가평의회 의장 대통령직을 이제 2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2018년에 미겔 디아스 카넬에게 이제 권좌를 넘기고 물러났습니다만 여전히 실세예요. 예. 그런데 기소 이유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6년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이 쿠바가 공산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중산층을 아주 이제 대거 이 사람들이 망명하거나 탄압
당해서 추방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 많이 이제 도망을 갔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산 쿠바에 대한 반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망명 단체가 뭐 이 비행기를 보내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뭐 사람 탈출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공작을 했어요. 바로 그 망명 단체 구추로의 형제들이라는 망명 단체 항공기가 쿠바로 갔는데 이걸 쿠바군이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쿠바계 미국 시민이죠. 그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쿠바를 좀 달래서 뭔가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 좀 관계를 좀 호전시키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냥 기소를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30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그 이유로 기소를 한다? 이거는 뭐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속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눈의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미국 본토에서 쿠바까지 최단 거리가 145km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 좀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후쿠오카가 224km예요. 예.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건 뭐 미국의 어떤 국내에 있는 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런 예.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그 가까운 거리에 이 공산정권, 반미 공산정권이 딱 버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네, 눈에 네. 가십니다. 거기다가 쿠바가 그냥 이 반미 하는 게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군사력도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꽤 막강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도 보면 그 경호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베스 대통령도 병이 나면 쿠바 가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 중미 쪽에 반미 국가의 어떤 맏형 비슷한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악연이 있습니다. 원래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스페인이 이제 탄압을 하니까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 그 유명한 미소전쟁이라는 게 1898년에 해서 네. 결국 스페인이 패배하고 나중에 이 쿠바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의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쿠데타를 인해서 바티스타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냉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바티스타 정권은 반공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티스타 정권이 국민을 탄압을 하고 막 그 극심한 부정부패 그래서 이 쿠바 경제 자체는 좋았어요. 미국이 뭐 거의 미국 자본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좋은 경제가 상류층에만 다 그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돈원격차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공산화가 된 겁니다. 그걸 미국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악연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이 쿠바가 과거에는 자기네 휴양지였어요.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라스베가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뭔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앞서 그 공산혁명 후 지금까지가 이제 47년이 아니라 한 67년 지난 거죠? 미국의 눈의 가시였다는 그렇습니다. 게. 네네네.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라울 카스트로가 어쨌든 미국의 압송이 되고 과연 쿠바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인가?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건드린 데가 베네수엘라, 이란, 마주 이제 쿠바까지 하면 이렇게 세 나라인데 예. 이 세 나라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한계 내몰린 지속 불가능한 정권입니다. 지금. 세 나라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청휘청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건 이제 뭐 제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쿠바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미국이 봉쇄를 해서 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국민들이 그냥 살 길이 없고 여기도 그래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예.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예. 이란이나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체제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쿠바와 또 나머지 베네수엘라, 이란 이 두 나라와의 차이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뭐가 석유가 있죠. 예. 석유 그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쿠바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국익의 차원에서 어떤 사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쿠바는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 중요도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라울 카스트로 개인도 있어요. 이분은 지금 거의 100살입니다. 95세예요. 자, 이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마두로처럼 이렇게 이건 모양이 굉장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두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 사람은 혁명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빼앗은 권력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 쉽게 그렇게 잡혀오겠느냐. 이게 미국 언론에서도 아마 라울 카스트로는 총을 쐈으면 쐈지 잡혀오지 않을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속담에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눈흘긴다는 미국이?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이 트럼프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잘 안 되니까 예. 뭔가 여기서 또 좀 뭐 하나 올려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